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매기의 추억이라는 미국 민요를 배웠었죠. 작사가인 존슨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매기의 추억이 담긴 애틋한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맞춤법과 음계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부르고 갈게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31쪽.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음자리표에는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있는데요. 각각 여성의 목소리를 담을 때는 높은 음자리표, 그리고 옆에 영생과 학생들처럼 남자의 목소리를 담을 때는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하게 되죠. 높은 음자리표를 그릴 때는 두 번째 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는 옛날에 알파벳 어떤 모양에서 본따오게 되는데요. 그 알파벳은 바로 G예요. 그래서 얘는 G 클래프라고도 합니다. 따라해볼까? G 클래프. G는요, 개 이름에서 어떤 음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뭘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냐? 솔로 읽자. 그래서 솔, 파, 미, 레, 도가 된 겁니다. 자, 오선지는 줄이 있고 줄 사이에 칸이 있죠. 그래서 줄칸 이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줄을 솔로 읽었으니까 그 밑은 파로 읽었던 거고요. 자, 낮은 음자리표는 네 번째 줄을 기점으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얘는 어떤 알파벳에서 왔을까? 얘는 F에서 왔어요. 그래서 무슨 클래프라고 읽는다? F 클래프라고 읽는다. 그러면 F음은 개 이름 뭐에 해당하죠? 바로 파에 해당하죠.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뭘로 읽는다? 파로 읽는다. 그러면 파, 미, 레, 도. 그래서 이 자리가 도가 됩니다. 작곡가들이 그렸던 높은 음자리표입니다. 바흐부터 브람스까지 한번 모양을 보세요. 반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음계와 단음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장음계는 3, 4음과 7, 8음이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것은 장음계입니다. 자, 한편 단음계라는 것은 2, 3, 5, 6의 반음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미파 시도가 어느 위치에 몇 번째 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장음계와 단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음계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A음을 토대로 계단을 만들어 볼게요. 자, 단음계를 만들려면 반음의 위치가 어디에 오기로 했었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 사이가 반음으로 이루어졌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음 사이가 반음이었었죠? 자, 만들어 봅시다. 아무것도 붙여지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단음계를 자연 단음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조금 더 좀 색깔 있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화성 단음계가 나왔는데요. 칠음을 반음 올려서 으뜸음으로 진행하는 기능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소리 들어 볼게요. 뭔가 색깔이 분명하고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죠. 왜냐하면 증이도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유금과 칠음 사이가 증이도입니다. 음악에서는 증이도를 약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뭔가 막혀있는 것을 매끄럽게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고민해서 나온 게 마지막 선율 단음계 혹은 가락 단음계입니다. 자, 칠음에만 반음을 올렸던 화성 단음계에다가 이제 그 앞에인 유금에다도 반음을 올려보자. 그래서 나오게 되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매끄러워졌죠? 그런데 선율 단음계는 내려올 때 모습이 좀 달라요. 단음계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 단음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연 단음계. 자, 두 번째 화성 단음계. 마지막 선율 단음계. 프린트물 2번에는 C 마이너 스케일이 들어 있습니다. C 마이너 스케일은 높은 음자리표 뒤에 조표가 있죠. 플랫이 3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해야 할 점은 시, 미, 라 음을 검은 건반으로 연주해야 합니다. 내림표가 붙어서 검은 건반을 연주하게 되죠. 자, 그럼 자연 단음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 사이가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음을 반음 올려서 화성 단음계 만들어 볼게요. 네, 이때에는 샵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음에 조표, 플랫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반음을 올리려면 제자리표를 붙여서 반음을 올리게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율 단음계, 유금과 칠음을 반음 올렸었고 내려올 때는 자연 단음계로 내려왔었죠. 소리 들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멜로디언이나 혹은 스마트폰 앱, 건반 앱을 활용해서 화음 쌓기 한 후에 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자, 먼저 화음 쌓기 1번에는 C라는 음을 가지고 음계를 먼저 만든 후에 3도 위의 음을 하나씩 쌓아보는 거예요. 자, 1도, 그 다음 2도, 레파라, 미솔시, 파라도, 5도, 6도, 마지막 7도. 네, 잘 보게 되면 1도, 4도, 5도는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왜냐? 밝은 느낌이 되는 장화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도, 3도, 6도는 단화음이라 소문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단화음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7도는 소문자 옆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요. 얘는 감화음이에요. 굉장히 더 쫄고 미스테릭한 소리를 내는 감화음이에요. 얘를 활용한 모티브로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은 무엇이냐? 단음계. A음을 토대로 먼저 A- 스케일을 써보고 대신에 여기에서는 화성 단음계로 7음을 반음 올려서 이제 3도씩 화음을 쌓아봅니다. 1도. 소문자로 써야 되겠죠? 2도. 자, 2도는 아까 1번에서 몇 번째 화음이었죠? 7번째 음과 소리가 똑같죠? 그러면 2도라고 쓰고 오른쪽에 감화음의 표시인 동그라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도는 솔샵 붙여서 증화음이 되었네요. 얘는 대문자 3도를 쓰고 오른쪽 상단에다가 더하기 표시, 증가했다라는 표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도 소문자 4도를 써주시고요. 5도 솔의 샵이 있어서 장화음 대문자 5도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6도인데 소리가 밝죠. 그래서 대문자 6도. 마지막 솔샵 시레가 되면서 7도에 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맞춤법의 종류에는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발음 맞춤은 5도에서 1도로 진행하는 강력한 끝나는 느낌을 주는 맞춤입니다. 바르게 잘 맞췄네. 벗어난 맞춤은 이 발음 맞춤 후에 마치 교회에서 아멘 덧붙이는 것처럼 벗어나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벗어나서 4도에서 1도로 진행하는 맞춤을 벗어난 맞춤이라고 합니다. 거짓 맞춤은 무엇이냐? 발음 맞춤에서는 5도에서 1도로 진행을 했었죠. 근데 1도 화음의 도, 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화음이 있어요. 몇 번째 음일까? 6도입니다. 그래서 5도에서 6도로 진행하는 것을 나 바르게 맞추는 줄 알았는데 속았어. 그래서 거짓 맞춤 혹은 위종지라고 합니다. 얘는 뒤에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반맞춤은 무엇이냐? 중간에 앞에 어떤 화음이 나오든 간에 5도로 귀결하면 반맞춤, 반절 맞췄네 해서 반맞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이게 반맞춤입니다. 얘도 계속되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럼 한번 귀로 분별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벗어난 맞춤, 얘는 바른 맞춤, 얘는 거짓 맞춤, 얘는 반맞춤입니다. 자, 그러면 매기의 추억에서 나타났던 2가지의 맞춤법,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이 들었던 부분에 사용된 맞춤법은 어떤 거였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얘는 계속되는 느낌이 들었었죠? 반맞춤입니다. 그 다음 끝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발음 맞춤이었네요.